이렇게 윤석열 대통령과 국민의힘의 헌법재판소 흔들기는 갈수록 노골적입니다. 탄핵 심판을 취재하고 있는 조혜연 기자와 더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자, 조 기자, 윤석열 대통령 측이 탄핵 심판과 관련해서도 법적으로 해볼 수 있는 건 다 해보는 모양새인데 이미선 재판관에 대한 기피 카드도 지금 만지작거리는 걸로 알려져 있잖아요. 어떻게 할 건지 윤석열 대통령 측에 직접 물어봤습니까? 네, 윤갑근 변호사에게 직접 연락해서 이 회피 의견서를 실제로 낼 것이냐고 물었는데 일단 이걸 부인하지는 않았습니다. 네. 윤갑근 변호사는 이 절차는 확정되기 전에 미리 고지할 수는 없다 이렇게 답변을 했는데요. 앞서 보신 대로 국민의힘이 강하게 주장하고 있어서 어떤 방식으로든 회피 절차를 밟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하지만 정식 기피 신청서를 준비하는 건지 혹은 재판관이 먼저 이 사건을 회피해야 한다 이런 의견서를 제출하는 정도로 가름하려는 것인지 여부는 아직 확인되진 않았습니다. 지금 근데 윤석열 대통령 측뿐 아니라 국민의힘에서도 재판관 개개인에 대한 공세를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재판관들의 과거 행적을 공격하다가 이게 또 사실이 아닌 걸로 드러나는 경우도 있죠. 그렇습니다. 이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제기했던 의혹이 아주 대표적입니다. 직접 네. 들어보시겠습니다. 이재명 대표와 절친입니다. 누구보다도 가깝습니다. 네, 문영배 권한대행이 이재명 민주당 대표 모친상에 조문할 정도로 절친하다 이렇게 공격하다가 헌재에서 조의금 낸 것조차 없다고 즉각 해명하자 잘못 알았던 것 같다면서 발을 빼면서도 친한 건 맞지 않냐 이렇게 공격 이어갔고요. 네. 또 윤석열 대통령 멘토로 알려졌던 심평 변호사도 차은경 판사가 탄핵 집회에 참석했다는 의혹을 띄웠다가 글을 지웠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헌법재판소, 사법부에 대한 공격이 굉장히 거세지고 있는데 특별한 이유가 있겠죠? 네, 일단 연휴가 끝난 뒤 바로 다음 주부터 탄핵 심판이 빠르게 진행됩니다. 보시면 다음 달 3일이 되면 마은혁 후보자에 대한 불임명에 대한 헌법 소원 선고가 있고요. 네. 또 이 결정으로 구인 체제가 완성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네. 또 이 다음 날인 4일 열리는 탄핵 심판 5회 변론기일에는 이진우 전 수방사령관, 여인영 전 방첩사령관, 그리고 홍장원 전 국정원 1차장에 3명에 대한 증인신문도 예정돼 있습니다. 이들 모두 윤 대통령의 지시를 직접 받았다고 수사기관에서 진술한 핵심 증인들입니다. 네, 그러니까 결국에 이렇게 윤석열 대통령 측이 나오는 게 탄핵 심판 결과가 나오더라도 거기에 대해서 불복하기 위해서 포석을 마련하는 거 아니냐 이런 지금 우려가 법 쪽에서도 계속 나오고 있죠. 네, 윤 대통령 측은 지금까지 체포영장도, 체포적부심 결과도, 또 구속영장과 기소처분까지 모두 불복하고 인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탄핵 심판 결과에도 승복하지 않으려 하는 것이 아니냐 이런 지적이 나오는 네. 건데요. 중요한 거는 헌법재판소는 결국 구인의 합의제 기구고 추천권도 그렇기 때문에 입법, 사법, 행정부에서 각각 나눠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는 삼권 분립 그리고 헌법재판관 구성의 다양성이라는 원칙이 담겨 있습니다. 대통령의 탄핵이 인용되려면 이렇게 구성된 재판관들 중 절대 다수인 재판관 6명의 찬성이 있어야 됩니다. 이건 법이 정하고 있는 규칙이고요. 네. 이 재판관 개개인을 공격한다고 해서 이런 규칙과 그 의미까지 흔들 수는 없는 겁니다. 네, 당연합니다. 조혜연 기자와는 여기까지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JTBC 뉴스를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저희는 저녁 6시 30분 뉴스룸에서 뵙겠습니다.